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국어논술학원에서 청담고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 강사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제 경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우선 저는 압구정 국어논술학원에서 영동고와 청담고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강동구에 있는 배재고, 한영고, 광문고와 같은 명문고등학교들을 주로 내신 수업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수업을 하기 전에는 대치동에서 수능 강의를 주로 했었었는데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청담고의 자녀를 입학시키신 어머님들을 위해서 청담고 1학년 국어시험의 특징과 그리고 또 저희 학원에서 그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반편성은 어떤지, 수강 후기는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험 특징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청담고만의 시험 특징이 세 가지뿐만은 사실 아니에요. 훨씬 더 많기는 많은 편인데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테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만 딱 꼽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머님도 아마 이 생각하실 거예요. 원래 서술형 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근데 청담고는 유독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은 서술형을 제외한, 아니죠. 서술형을 포함한 전체 문제수가 다른 학교보다 많아요. 무려 1시간 시험 치는데 32문제나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냥 객관식으로만 문제를 풀어도 시험 시간이 부족한 편인데 서술형에 걸려있는 조건까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걸 쓰는 게 아닙니다. 조건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라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자세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어렵다라는 것은 안 그래도 1등급을 노리기 위해서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청담고는 다른 학교보다 인원수가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고작 상위 7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술형을 하나라도 놓치거나 다 못 쓰고 시험이 끝나거나 하면은 1등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교과서 외의 시험 범위인데요. 어머니들 이제 나중에 가정통신문으로서 시험 직전에 시험 기간, 시험 시간표, 시험 범위를 받아보시면은 뭐야, 국어 왜 1단원밖에 안 쳐? 1단원밖에 안 치면 되게 적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뭐가 적혀 있냐면요. 학습지 A, B라고 해서 선생님이 두 분이시거든요. A쌤, B쌤이 있으면은 각각 학습지, 즉 프린트를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주세요. 다 합쳐보면은 30장 가까이 될 때도 있거든요. 요 30장 안에는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작품들이나 추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 요게 오히려 교과서 시험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프린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정말 골 때리는 부분인데요. 복수정답 문제를 정말 많이 냅니다. 어머니들 복수정답의 문제는 아마 고등학교 다니실 때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한 개만 고르라고 하면은 하다못해 정말 극단적인 때 찍거나 혹은 속어법이라도 쓸 수가 있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답은 아니니까 5번이 답일 수밖에 없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복수 정답이 자주 나오면은 이제 5번만 내가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5번 플러스 다른 선지를 하나 더 골라야 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두 개 방법은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법이 시험 범위일 때 정말 많이 나왔어요. 문법뿐만 아니라 문학일 때도 나오긴 하는데 문법은 유독 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법만 쳤다 하면은 평소보다 시험 성적이 더 떨어지는 게 마지막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마주치게 될 1학년 1학기 때의 시험 두 가지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1단원에다가 학습지 A, B가 나가는데 다 합쳐보면은 결국에는 문학만 시험으로 나온 거예요. 외부 지문들은 학습지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시험 이틀 전인데, 진짜 이틀 전이었거든요. 마지막 국어 수업 때 갑자기 선생님이 프린트를 3장을 더 던져주시면서 이것도 낼 거야 라고 하셨는데 정작 프린트만 주시고 수업을 안 하세요. 왜냐면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이제 학생들한테 알아서 공부해라 라고 그냥 무신경하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당연히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학원에 그대로 들고 와서 저랑 수업을 하면 되지만은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은 아무 설명도 못 들은 채로 그거 관련된 그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었거든요. 두 문제는 몰라서 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2단원 화법이죠. 그리고 또 5단원 문법. 즉 화법과 문법 플러스 학습지 A, B가 나왔는데 화법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는 요령과 이론, 토론을 잘하는 이론, 뭐 반대신문식 토론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 그리고 또 문법은 원래 어려운데 이 문법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내내 문법을 중시를 하면서 문법을 총 시험이 4번이니까 4번에 나눠서 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외우는 거의 양의 부담이 적어지니까. 근데 청담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 문법을 안 쳤으니까 기말고사 때 몰아서 치게 돼 있어요. 이거는 2학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문법을 딱 2번을 치는데 외울 게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문법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더욱더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를 통해서 복수정답 문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뭐 문제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억, 이 학생이 말할 만한 단어로 옳은 것을 2개 고르면이라고 돼 있는데 2개 고르면도 어려운데 사실 여기는 함정이 있었어요. 앞사람이 말한 단어에 걸맞는 단어를 찾아라라고 했는데 보통 그럼 학생들은 얘를 알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 친구만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친구도 말을 했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친구는 누구를 보고 말했을까요? 저희가 답으로 골라야 되는 이 친구를 보고 말했으니까 결국에는 앞뒤를 다 고려해서 답을 골라야 되는데 학생들은 요걸 읽었을 때 그냥 이 2번째 학생만 보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틀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2개 고르면에서 뒤에 사람을 고려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극명하게 답이 나뉩니다. 이게 그래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같은 것을 2개 고르면 또 중세문법에서도 2개 고르면 그리고 또 2개 고르면, 2개 고르면, 2개 고르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 지금 문제들이 번호 한번 잘 보시면요. 3, 4, 5, 6, 7로 돼 있죠. 예. 연속적으로 문법 칠 때 한 시험 안에서 복수정답 문제를 5개를 연달아서 낸 겁니다. 이런 식의 어려움들이 문법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문제의 난이도를 보여드릴 것인데 잘 보시면 발문 보시면 됩니다. 윗글에 여기에 있는 전체 줄거리를 참고하여서 지문에 있던 A와 C를 읽고 아래에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라 라고 돼 있는데 소설 기법을 설명하라. 일단 말부터가 어렵죠. 소설 기법이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또 근거가 될 문장을 찾아서 어절을 인용을 하라. 즉 내가 아무리 소설 기법을 설명을 잘했다 하더라도 인용을 잘못하면 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더 어려웠는데 인간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서 행동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라. 이거는 국어가 아니라 사실상 뭐 심리학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합리적인 설명인가? 답은 되게 간단했거든요. 이 사람이 예전에는 소매 끝도 더럽지 않게 잘 관리하고 다녔었는데 어떤 충격적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소매 끝을 관리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은 우울증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이제 연관지어서 설명하면 되는데 다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공감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마 영상에 글자가 아예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담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실제 서술형 문제 하나의 보기 길이가 이만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한 장을 가득 채우는 느낌이었겠죠. 거의 뭐 대학교 시험입니다. 대학교 시험 수준이고 앞에 있는 지문을 생각을 하면서 거란과 고려의 협상 합의안을 구성하라. 합의안을 제가 써야 돼요, 학생들이. 거기다가 3개의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여기에 있는 주요한 협의사항을 모두 포함하라. 이게 사회학과의 대학교 문제인지 아니면 국어, 그것도 고등학교를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의 문제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데 요거 하나 답 쓰는데 20분이 걸린 학생들도 있어요. 시험 시간이 1시간이 안 되니까 거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쓰는 셈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정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학습지에서 이제 교과서 범위 아닌 거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은 2의 고산구국가라는 고전시가 그리고 또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고전시가, 이것들은 전부 다 사실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1학년에 이미 학습지로서 먼저 출제를 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곤란해하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대비를 하는지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학과 문법 위주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문학은 연계작품까지 착실하게 볼 것이고, 문법은 사실 예비 고1 과정을 거친 학생들은 교과 진도 선행을 미리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좀 배웠어요. 하지만은 이제 또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고 학교에서 수능 수준의 문제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도 학생들한테 풀어보도록 제가 시킬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비문학 얘기를 안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2학기 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여름방학 때부터 대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로 잡힌 지문들은 정밀 분석을 하면서 연계 비문학의 학교 기출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먼저 모든 시험 범위 내용은 전부 꼼꼼히 완벽하게 하나라도 놓치는 게 없도록, 심지어 시험 이틀 전에 나온 프린트물까지 학원에서 무조건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할 것이고, 절대 학생들이 시험 현장에서 지문을 읽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지문 읽을 시간이 아예 없어요. 보기 읽는 데만도 시간 다 걸리고 서술형 쓰는 데만도 시간 다 소모돼요. 그래서 집중력 있게 문제 푸는 연습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문법은 기말고사마다 한 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 분량을 한 번에 치기 때문에 방학 시즌 때 특히나 예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출을 풀어보고 그리고 또 보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습득하는 연습도 하게 됩니다. 즉, 매 시험을 사실상 정복하지 못하면 청담고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절대로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지금 이거는 제가 영상이라서 어머님들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저만 떠들고 있지만은, 저는 수업도 그리고 또 설명회도 원래는 반응을 보면서 이제 제가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수업, 응용이 되는 수업과 학교 프린트 외부 지문을 완벽히 반영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끊임없이 수업과 클리닉 때 질문을 할 것이고, 수업 내용이 매주마다 누적이 되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과 복습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칠 때마다 개별적으로 채점을 하면서 또한 숙제장의 오답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뭐를 못하는지, 예를 들면은 문법 중에서 특히나 어떤 파트가 모자란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클리닉 때 조금 더 많이 보강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좀 더 철저하게 밀착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담고 반 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을 2개를 깔았는데요. 토요일 날 오후 1시 반 토요일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 반도 있는데 일요일 반은 6시부터 시작이고요. 이것은 심화반입니다. 심화반은 조금 더 이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를 치고 들어올 텐데 이 레벨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이 보통은 이렇게 9시에 끝난다고 치면요. 9시에 끝나자마자 집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이때 시험을 치고 집에 가야 돼요. 즉 30분에서 늦으면 1시간까지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일날에 클리닉을 하는 편인데 학교 끝나자마자 오면 되거든요. 와서 이제 모르는 내용 질문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학생 뭐 모르는지 점검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건 작년까지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의 수강평인데요. 예, 첫 번째 제가 좋은 점도 써달라 그리고 또 나쁜 점도 써달라 얘기를 했는데 나쁜 점은 학생들이 착해서 안 써주더라고요. 예, 진짜 제가 편집을 한 게 아닙니다. 좋은 점만 그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좋은 점들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다. 그리고 또 재미있고 유쾌하게 수업하시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 제가 지금 마이크로 들어가서 이게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수업할 때는 마이크도 쓰지도 않는데 엄청 크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잠이 절대 안 오고 지루하지가 않다. 또한
문학 수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지루하지 않아서 집중이 잘 된다. 유쾌하신 것 같다. 예, 저는 수업할 때 재미있게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원래 문법을 되게 못했어요. 근데 문법을 못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 잘하는 사람의 공부 방법과 모르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공부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의 관점을 고려하시면서 수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대단하신 것 같다. 예, 저는 이제 수준별 맞춤 수업을 진행을 보통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학생들한테 수업 때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라고 딱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장발 두 글자 적었거든요. 요거 말하는 거죠. 예, 하지만 이건 제 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제 아이덴티티이기도 해서 이건 안 된다고 학생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청담고의 특징 그리고 또 저희 학원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압구정 국어학원의 청담고 전임 강사 신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